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단 그 호구가 뭔지를 좀 이제 정의를 내려볼게요. 호구가 뭐고 이제 자 이제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성향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내가 있고요, 너가 있어요. 근데 자꾸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주려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기버,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이제 자꾸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요. 착취하는 사람 성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테이커. 갖다, 뺏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테이커라고 하고요. 내가 주는 만큼은 받고 싶고 하고, 이제 받은 만큼 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걸 매처, 이거를 뭐, 동등한,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이제 매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어, 이제, 이런 성향, 이게 뭐,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삶이, 하지만, 요걸 약간 도식화했다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가장 꼴찌가 뭘까요? 가장 꼴찌. 꼴찌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일종의 호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호구가 뭘까요? 호구가. 3번. 호구가 뭘까요? 자, 그러니까 삶에서 이제 실패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 채팅을 보시면 기버. 예, 맞습니다. 꼴찌는 기버입니다. 2등은 2등하고 1등이 비슷해요. 이거는 테이커. 테이커하고 매처. 네. 테이커하고 매처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테이커하고 매처. 1등하고 2등. 근데 이제 인생이 이렇게 되면 좀 우울하잖아요. 근데 또 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영순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순위가 누구냐? 이 영순위가 뭘까요? 기버입니다. 기버. 그러니까 한마디로 꼴찌도 기버고요. 최위에 있는 그 영순위, 그 영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 포식자라고 하면 좀 기버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최상위 이제 성공 레벨을 꿈꾸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레벨의 성공을 만드는 사람은 또 기버예요. 그러니까 이 하위 레벨의 기버와 상위 레벨에서의 기버, 이 두 가지의 어떤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점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구분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성공한 기버가 있고요. 실패한 기버가 있다. 밑 하단을 깔아주는 기버가 있고, 그러니까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실패한 기법, 성공한 기법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성공자는 나눔이고 호구는 뺏기는 건가요? 아, 제가 이제 호구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호구도 태연아, 주는 겁니다. 너 콧물약 먹었어? 잠깐만요. 잘했어. 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죠.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대어라. 네, 이게 뭐 성경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협력, 협력을 이끄는 기버가 있고요. 협력을 파괴하는 기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버인데, 그러니까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버가 있고요. 협력을 파괴하는 기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입니다. 내가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협력할 수 있게끔 세팅하는 그런, 주는데도 그런 기버가 있고요. 근데 같은 걸 주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협력을 안 하는 그런 기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 그게 바로 어떤 어, 구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더 좋은 거죠?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우정이 좋죠. 우정이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정이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구보, 이 구분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서 요게 응징이라고 하는 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냥 우정으로 끝나면 사실은 이제 협력의 구조가 나오진 않습니다. 예, 요게 되게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가미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게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예, 고민스럽죠. 우정 같지만 사실은 응징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냐? 기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응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얘기가 좀 이제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이걸 다시 또 바꿨습니다. 공정. 예. 우정보다 공정으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 세팅. 자, 이게 책 협력의 진화라는 책을 한번 이제 참고로 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화에서 진화라고 하는 세팅은 사실은 먹고 먹히느냐거든요. 먹고 먹히느냐.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신기하게도 협력이 창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라고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협력이라는 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진화 세팅에서 협력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수학자 또는 이 컴퓨터 싸움이 있었는데 컴퓨터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단 죄수의 딜레마를 먼저 좀 약간 점수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뭐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빼고 일단 내가 협력했을 때 A 경기자하고 B 경기자가 협력했을 땐 이제 서로 점수를 따로 받아요. 3점, 3점. 근데 A 경기자가 협력할 때 얘가 배반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호구가 잡히는 거예요. 머저리, 빈손이에요. 그래서 A 경기자는 빵점이 되는 거고 B 경기자는 5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협력을 했는데 상대가 배반을 하면 나는 바보가 되면서 얘는 5점을 가져가 버리는 구조인 거예요. 같이 협력하면 3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올로원원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배반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여기서 또 서로 배반을 하잖아요. 그럼 1점, 1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했을 때보다는 서로 작은 점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배반을 했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내가 5점인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진화적인 기본 세팅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런 죄수의 딜레마 A 경기자, B 경기자. 그러니까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배반을 때릴 수도 있는 그런 본성,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게 공존하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세계가 있는데 요걸 이제 요런 식으로 협력이면 3점, 내가 배신을 해서 성공하면은 몇 점? 5점. 근데 배신을 당하면 빵점이. 그리고 배신 서로 했으면 서로 싸우면서 1점밖에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내가 배신당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 대회가 벌어졌어요. 어떤 대회냐면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을 붙여요. 배반을 해도 되고요. 협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1번하고 이제 얘하고 이제 요건 1, 2, 3, 4, 15 여기도 15까지 돼 있는 거고 이제 요거는 없는 거예요. 나하고 나는 서로 싸울 수 티포텟하고 티포텟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프로그램 이름.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 그래서 티포텟이라고 하는 애하고 티루먼 치에루치라고 하는 애가 싸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딱 붙이는 게 아니고 협력, 배반, 협력, 배반, 배반, 협력, 배반 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몇 번을 붙여서 얘가 595점을 받을 때 티포텟은 티포텟은 몇 점이지? 잠깐만요. 약간 오랜만에 보니까 어, 티포텟이 595
5점을 이제 티포텟의 점수예요. 얘하고 붙었을 땐 595, 나이 대거하고 붙었을 땐 600점, 그루프만하고 붙었을 땐 600점, 슈빅하고 붙었을 땐 600점. 그래서 이 점수를 다 이제 더해본 거예요. 그래서 쭉 더했더니 평균 점수가 504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티포텟이 이제 점수 이제 2번은 이제 500점, 3번은 486점 쭉 점수 이제 등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티포텟이라고 하는 애가 1등이네. 1등이네. 1등이죠. 504점, 500점, 486점. 그러니까 얘가 제일 이제 전략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한 번 협력 배반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번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 번 만나게 해서 했을 때 최종 점수가 가장 이걸 다 더했더니 이제 이 1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티포텟이라고 하는 1차 점수, 1차 대전에서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이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한 거예요. 어떤 거는 뭐 협력 계속 협력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계속 배반만 때려. 또는 협력하다가 상대가 배반하면 나는 또 배반을 때리고 그다음 또 다시 또 협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에 따라서 내가 변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알아서 협력 배반 협력 배반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그 조합을 만들어서 다 붙였더니 이제 1차 대회에서 이제 티포텟이라는 애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등을 그러니까 2차 대회를 또 했더니 또 티포텟이 또 1등을 해요. 3차 대회를 했더니 또 티포텟이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갖다 붙여도 이 티포텟이라고 하는 얘가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티포텟이 뭐냐? 티포텟이 가장 강력한 전술이구나. 가장 높은 점수. 이게 성공한 기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기버의 전략. 이 티포텟이 뭐냐? 티포텟이 뭐냐면요. 티타면 햇에 대해서 티테라.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배반을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배반을 한번 하는 거예요. 얘가 배반을 한번 하면 나는 배반을 한번 한다. 딱 그거예요. 전략이 단순해요. 배신하면 배신해라 이거예요. 근데 배신하기 전까지는 뭘 한다? 나는 계속 협력한다. 계속 협력한다. 그러니까 기본 세팅은 협력이고요. 얘가 배반 한번 하면 나는 배반 한번 한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면 응징해라. 이 응징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계속 협력만 하지, 협력하는 게 아니고 얘가 배반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잡아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티타면 테테라. 이 구조가 빨리는 그런 기버가 아니고 이제 협력을 이끄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이제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티포텟이 또 중요한 게 용서가 기본으로 세팅이 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배반 한번 하잖아요. 그럼 배반했구나. 나도 계속 배반할 거야. 이거 아니고 얘가 배반 한 번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한 번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배반이 서로 막 엉키게끔 되는 게 아니고 그 배반 한 번 하면 딱 한 번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 한 번에 배신 한 번. 이게 용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본 세팅이 협력이라는 겁니다. 협력. 근데 얘가 배신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사적이에요, 사실은. 배신 한 번에 응징 한 번. 배신 한 번. 각각의 거래에선 상대보다 점수가 작아요. 근데 전체 거래에서는 가장 점수가 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보면 티포텟하고 이게 504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2번하고 내가 붙었을 때는 595점인데 티루먼 치에루치라고 하는 애는 600점이에요. 내가 595점을 받았을 때 상대는 600점이고 내가 600점을 받았는데 상대는 600점이에요. 600점인데 600점. 600점이면 600점. 근데 595점이잖아요. 근데 얘는 또 600점이에요. 다 600점, 600점. 597점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그레스 캠프죠. 그레스 캠프 597 똑같죠. 597, 597. 그러니까 요 점수를 쭉 보면은 상대보다는 얘가 항상 작아요. 티포텟이. 그러니까 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전체 합이, 전체를 다 통틀어 쓴 때, 그때는 점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보다 항상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 배신이 상대가 배신 한 번 했으면 내가 배신 한 번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은 무조건 이제 지는 거죠. 한 번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하고 했을 때는 내가 점수가 약간 작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뭘 이끈다? 협력을 이끄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다 더했을 때, 점수를 다 더했을 때는 이게 점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수학이기도 하고 이게 진화론적으로도 이제 이타적인 게 창발되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인생까지 같이 꿰뚫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눔을 하는 겁니다. 티포텐의 전략은 신사적이에요. 일단은 기본은 협력이에요.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협력한다. 배반하지 않는다. 협력적이고요. 보복적이에요. 아쉽게도. 하지만 아쉽지만 이게 우리 삶에는 필요하다. 배반에는 응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관용적이에요. 응징한 후에는 용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명료해요. 알아보기가 쉬워요. 얘는 내가 배반하면 날 때리는 애구나. 하지만 내가 협력하면 같이 협력해주는 애구나. 라는 걸 어려운 프로그램은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얘는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상대 프로그램이 이 전략에 내가 맞춰서 점수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협력하면 되는구나. 심플하구나. 그렇게 보이게끔 시- 명료한 프로그램. 나는 협력에는 협력한다. 알아보기 쉽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구조라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빨리는 프로그램, 즉, 아니, 빨리는 기버, 즉, 호구라고 하는 마냥 무한대로 퍼주는 그런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내가 개털되는, 빨려서, 기빨려서 그냥 개털되는 그런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요. 상대의 협력을 이끌고요. 그리고 강건한 전략이에요. 강건하다는 건 뭐냐면 내 것도 지키고 그들 것도 지켜주고 서로 협력을 이끄는 구조이고 알아보기가 쉬운 구조고 그래서 성공한 기버의 마음 자세는 포텟이 돼야 된다. 텟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배반에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응징을 가볍게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복적, 너무나 이게 응징이라고 하면 좀 너무 보복적이니까 좀 그렇고, 공정한 그런 마음 자세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끔한 어떤 무언가를 이제 얘기를 하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공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적인 환경을 구축해줘야 된다. 협력적인 환경이 구축이 된다. 자, 이 환경 구축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티포테 전략의 핵심입니다. 반복적이어야 돼요. 아까 전에 어,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이제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배반을 하면은 내가 점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배반을 한번 하면은 이제 좋은 구조죠. 배반을 한번 하면은 하여튼 많이 이제 먹게 되는 구조인데 미래를 오래 함께 하는 구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일즈 한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팔고 외국으로 날릴 사람인지 아니면 이 국내에서 같이 나하고 오랫동안 세일즈 그 업계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인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배반을 때릴 사람이 아니죠. 사기를 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처벌적인 구조. 이 사람이 날 잘못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돼요. 처벌적인 구조도 서로 처벌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관용적이에요.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구조가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적이어야 돼요. 호혜주의면서 이제 서로, 어, 나는 너를 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안 때리는 거다. 이런 거죠. 약간 좀, 뭐, 말을 하자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인식력, 그리고 협력자와 배반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반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어느 정도 해서 그 배반자를 이제 솎아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협력이 창발되는 구조. 반복적이고 약간은 처벌적이고 하지만 용서하는 구조이면서 그걸 통해서 교육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배반자가 배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게 협력의 환경 구축입니다. 이게 유튜브 구조도 사실 이게 있어요. 유튜브 구조. 그리고 책 또는 논문 또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협력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협력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공간들 잘 이제 뭔가 창발이 됩니다. 유튜브도 반복적으로 내가 좋은 이제 뭔가를 올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좋은 걸 못 올렸다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걸 올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저격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이제 이런 거 잘못했다 뭐 그러면서 다시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관용적일 수 있죠. 그래서 점점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이런 것들을 올리게끔 유튜브 이런 구조가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채널이 있고 좋은 채널이 있다. 이제 간판이 이제 그 채널명에 있으니까 그 채널에 들어가서 정보를 잘 듣다 보면은 이제 좋은 채널이 있고 나쁜 채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구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의 구조가 유튜브 상에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뢰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정화작용도 좀 있으면서 그래서 채널이나 이런 게 돈도 벌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도서도 좋은 얘기를 해주는 책은 많이 팔리고 그리고 영향력도 생기고 논문도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뭔가를 이제 뚫었던 그런 논문들은 이제 다른 논문들이 많이 인용도 하면서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커리어도 쌓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논문이 쌓이는 구조를 이제 과학계가 그걸 잘 세팅했기 때문에 서양의 과학이 어, 달나라도 가게 되고 저기 블랙홀도 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몰랐던 걸 가르쳐 주게끔 세팅하는 협력 구조를 잘 만들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좋은 사람이다. 인식력이 있는 사람 누가 배반 때리고 있는지 아니면 헛소리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내가 알 수 있게끔 이제 그 협력장이 잘 펼쳐지는 그런 구조에서는 그 사회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만들어야 회사, 뭐 가정 또는 뭐 어디가 됐건 잘 이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이게 박테리아에서도 이 구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전쟁에서도 협력이라는 게 창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고 죽이는,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도 이게 창발이 된다고. 이게 뭔 소리냐? 1차 대전 때 이제 독일하고 이제 연합군하고 이제 싸울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